네, 2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2장 이론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내용들이 문제 풀면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이론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봅니다. I입니다. 전류의 순식값 I가 20루트2에 사인에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입니다. 이런 식이 친근해지셔야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겠죠. 그랬을 때 주파수는 얼마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식값식에서 각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다? 크기를 관장하고 이 부분은 파형을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다? 주파수고요. 이 부분이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순식값식을 통해서 크기는 최대값이 20루트이고 실효값이 20이며 파형은 사인파, 정연파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377t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위상은 6분의 8, 즉 30도죠. 30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부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오메가 t죠. 오메가 t는 오메가는 2파이F니까 2파이Ft입니다. 그 값이 2파이Ft가 377t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파수 어떻게 구합니까? 주파수 F는 2파이t가 넘어가요. 2파이t분의 377t. 그러면 약분되고 2파이는 얼마예요? 2 곱하기 3.14 분의 377하니까 얼마가 된다? 주파수는 60Hz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론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부분이 100파이T 혹은 314T면 50Hz고 120파이T 혹은 377T면 60Hz다라고 했습니다. 외워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습니다. 주파수를 물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더 답은 60Hz가 되고 2번입니다. 두 개의 교류 전압 V1이 100 사인 377t 플러스 6분의 8 377t 플러스 6분의 8이고요. V2가 100루트입니다. 100루트2에 사인 377t에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이때 옳게 표시된 것은 똑같아요. 보세요. 일단 V1을 한번 분석합니다. V1은 최대값이 100이죠. 사인 앞에 있는 얘는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100이니까 실효값을 고려하면 얼마요? 정연파 교류해서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00. 그래서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이고 377T니까 앞에서 했죠. 주파수는 60Hz면서 위상은 6분의 파이는 얼마요? 도수법으로 바꾸면은 30도입니다. 30도 앞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V2는 실효값이 얼마? 100루트2에서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100이고 주파수는 60Hz고 위상은 3분의 파이 얼마요?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됩니다. 위상은 60도 앞서게 된다.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1번 V1과 V2의 주기는 모두 60분의 1입니다. 주기 T는 얼마요?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V1과 V2 모두 주파수가 60입니다. 주기는 60분의 1세커가 맞죠. 2번
V원과 V2의 주파수는 377Hz다. 주파수는 얼마? 60Hz가 되고요. 3번 V원과 V2는 동상이다. 동상이 뭐요? 위상이 같다는 거죠. 지금 V1은 위상이 30도 앞서고 V2는 위상이 60도 앞섭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V1은 30도 앞서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고요. 최대값이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V2는 60도 앞서서 출발했으면서 최대값이 100루트예요. 그래서 V2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V1보다 크기는 같고 위상은 30도,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상이 아닙니다. 위상차를 구한다고 하면 V2가 V1보다 위상차 어떻게? 30도 앞선다. 왜? V2는 플러스 60이고 V1은 플러스 30이니까 결과적으로 V2가 V1보다 30도 앞섭니다. 동상 아니에요? 3번 V1과 V2의 실효값은 100과 100루트이다. V1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이고 V2의 실효값은 100입니다. 즉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셔야 된다. 이번에는 1번. 3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1은 최대값이 IM의 사인 오메가 t고요. I2는 최대값이 IM이고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인은 0도일 때 0이고 90도일 때 1이죠. 코사인 계산해줘. 코사인 0도일 때 1이고 코사인 90도일 때 0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사인은 이런 파형이 그려져요. 0도일 때 0, 0도일 때 0이고 90도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90도일 때 1, 180도일 때 0,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360도일 때 0이 되는 것이 사인입니다. 코사인은 보세요. 코사인은 0도일 때 1이에요. 0도일 때 1입니다. 90도일 때 0이에요. 그러면 코사인은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얘가 코사인인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인데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위상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에서 90도 앞서면 그것이 코사인이라는 거죠. 보세요. 사인 오메가 t에서 90도 앞에서 출발합니다. 위상이 어떻게? 플러스 90을 하면 이것이 뭐다? 코사인 오메가 t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림상에서 사인에서 90도 더하잖아요. 90도 더하면 얘는 사인 플러스 90이 되죠. 사인 플러스 90은 얘는 그대로 코사인 그래프와 동일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어떻게?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에서 90도를 더한 것과 같다. 반대로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코사인 오메가 t 어떻게? 90도 뒤로 간 것이죠. 얼마? 90도를 뺀 것과 같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에서 90도 더하면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에서 90도 빼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 될 수 있고 코사인이 사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은 뭐냐? 위상차는 얼마냐?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90도와 같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죠. 플러스 0도와 플러스 90도 사이에는 위상차는 90도
3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된다. 외워주세요. 네. 4번입니다. 4번. 어느 저항에 V1은 220루트 2에 사인 28 곱하기 60t 마이너스 30도V와 V2는 100루트 2에 사인 3 곱하기 28 곱하기 60t 마이너스 30도 전압이 각각 걸릴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제가 안 썼죠. 네, 중요한 거 보세요. 위상차를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V1은 마이너스 30도고 위상 부분만 봤을 때 V2는 마이너스 30도입니다. 맞죠? 위상 부분만 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 30도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30도니까 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오메가 t 부분 한번 보세요. V1은 오메가 t가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t고요. V2는 300 2파이 곱하기 60의 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V1을 우리가 기본파라고 했을 때 V2는 기본파보다 3이 곱해졌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고조파라고 해요. 주파수가 3배입니다. 3고조파 주파수가 3배.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위상차를 고르느냐? 이럴 경우는 주파수가 다르면 위상차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0도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가 이렇게 V1이 갔어요. 그러면 V2도 마이너스 30도는 맞는데 주파수가 3배예요. 주파수가 3배란 말은 똑같은 시간 동안 3배 더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 한 번 반복할 동안 얘는 3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위상차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4번 같이 위상만 봤을 때는 동상으로 보이지만 주파수가 다르면은 위상차를 고려할 의미가 없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V1과 V2의 위상관계는 의미가 없다. 답이 4번이에요. 5번 한번 봅니다. 두 개 교류전압에서 V1이 141에 사인에 128t 마이너스 30도고요. V2는 150에 코사인입니다. 128t 마이너스 30도예요. 이랬을 때 이번에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이 사이에 위상차가 발생하겠죠. 그 위상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초인가 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세요. 위상차는 세타고 시간은 t죠. 예. 세타와 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타와 t 사이 보세요. 세타와 t 사이는 어떻게?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 t분의 세타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적용하면은 시간 t는 각속도 오메가분의 세타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 얼마예요? 오메가 우리가 128의 오메가 t니까 오메가가 뭐다? 둘 다 128죠. 네. 이거 다르면은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요. 둘 다 오메가가 128입니다. 오메가 128이니까 위상차 세타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위상차 세타. 그러면 시간 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30인데 얘는 코사인이죠. 그러면 앞에서 했지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
비교가 되지.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위상차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바꾼 다음에 위상차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인으로 바꾼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30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90도 더한다 그랬죠? 90도 더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으로 바꾼 대신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90을 해주면 얼마요? 위상차는 플러스 60이 되죠. 60. 그러면 얘는 플러스 6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V1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한 거죠. V1은. V2는 플러스 60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떻게? 60도 앞서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앞서서 출발. 그럼 위상차가 얼마입니까? V1은 플러스 60. V2는 플러스 60, V1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사이의 위상차는 몇 도? 플러스 60, 마이너스 30. 얼마? 9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즉, 세타는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럼 이만큼의 90도의 위상차를 이만큼을 지나가는데 이만큼의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t는 오메가보다 세타. 그럼 얼마? 시간 t는 오메가 얼마? 128. 라디안법이죠. 라디안이죠. 맞죠? 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디안입니다. 그러면 세타는 얼마?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몇 도예요? 360도가 2파이, 180도가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를 하면 약분이 되고 2 곱하기 120 하니까 240분의 1초가 된다. 5번에는 그래서 3번 240분의 1초입니다.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 문제로는 좋은 거죠. 이 답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메가의 관계, 오메가의 개념, 그 다음에 세타는 오메가 t,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위상차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셨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이해하신 것이 되니까요.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 6번. 한번 보세요. i는 10에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로 표시되는 전류와 주파수는 같으나 주파수가 같다는 말은 뭐요? 오메가 t, 얘가 같다는 거죠. 주파수가 같다는 것은 오메가 t가 같다는 것이고, 위상이 45도 앞서는, 위상이 45도 앞서니까 얼마?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인데, 얘 플러스 45도를 한다는 겁니다. 45도 앞서는 실효값 빼기 전압을 표시하는 식은, 우리가 실효값 100이면 최대값 얼마요? 최대값? 정연파에서 100루트이죠. 100루트입니다. 그래서 i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인 앞에 오는 값은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효값 100을 넣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최대값 100 루트 2를 넣어야 됩니다. 100 루트 2에 사인. 주파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돼요? 얘보다 45도 빠릅니다. 그러면 6분의 파이는 몇 도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보다 위상이 45도 빠르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45다. 얼마가 된다? 플러스 15도죠. 플러스 15도는 도수법으로 15도, 라디안법으로 하면 얼마? 12분의 파이죠. 12분의 파이. 따라서 위상은 12분의 파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45도는 얼마요? 플러스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이렇게 하셔도 12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100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12분의 파이.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외워서 풀리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만, 그 상태에서 응용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장 문제가 요 부분은 다소 연습이 부족했을 때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전체 전기에서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했죠. 단순하게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전기 전체를 넓게 보셨을 때 전압의 크기, 주파수, 위상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7번 최대값이 10V인 정연파 전압이 있다. 즉 VM이 10입니다. 네, 10. 보세요. T는 0에서 시간 T는 0에서 순시값이 5예요. T는 0에서 순시값 5입니다. 이 순간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가 60배를 찍을 때 T는 2ms에서 전압의 순시값은 얼마냐 합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전압의 순시값이 뭐예요? Vm의 사인은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죠. 맞죠? 세타입니다. 그런데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러면 10의 사인에 지금 주파수 60이라 그랬죠. 그럼 60이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오메가 t 자리 얼마? 주파수 60일 때 377t가 되죠? 이거 외워서 대입하셔야 됩니다. 오메가 t에서 주파수가 60이니까 2파이 ft는 377t가 되고 플러스 세타가 되는데, 잘 보세요. t가 0일 때 이 값이 0일 때 이 값이 5가 된다는 겁니다. t가 0일 때 순시값이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10의 사인 세타는 5, 사인 세타는 10분의 5는 2분의 1.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 얼마나? 사인 세타 2분의 1 되려면 세타는 아크 사인은 2분의 1 계산해 보세요. 아크 사인은 2분의 1 계산하면은 30도가 돼요. 30도. 즉 여기에서 세타가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30도. 이 세타가 30도가 된다.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면 최대값이 10이고요. 주파수가 60이면 위상이 30도 앞서서 이렇게 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T는 0에서 순시값이 5, 이 순간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죠. 만약에 감소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라 할지라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150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똑같은 0일 때 이 값의 2분의 1인데 얘는 150도일 때 값입니다. 이때는 뭐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30도고요. 만약에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 150도가 되는 겁니다. 네, 1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T는 2ms에서 전압의 순식값은 아유 이까지 구했는데 또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다? T는 2ms라고 하면은 시간 T에 2ms 집어넣으시면 돼요. 얼마? 10에 사인에 377 곱하기 2ms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0도입니다. 30도.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시면 377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그 값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0.754 라디안이에요. 0.754.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2파이 ft이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시간 t를 대입한 이때의 각도는 라디안이에요. 무조건 라디안입니다. 이 자리는 도수법이 올 수도 있고 호도법이 올 수도 있지만은 도수법 30도가 올 수도 있고 호도법 6분의 파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한 이 값은 라디안이란 거예요. 파이를 대입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30도도 라디안으로 바꾸면 얼마요?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 10에 0.754 플러스 6분의 파이 하면은 이 값이 1.2776입니다. 1.2776 라디안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기에 있는 값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2776 라디안이라고 해서 보기에 찾았는데 없어요. 왜? 보기에는 도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수법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얼마? 1라디안은 우리가 57.3도 정도 되죠. 1라디안은 57.3도. 그러면 1.2776 라디안은 1.2776 곱하기 57.3도를 하면은 그 값이 73.2도 73.2도입니다. 그래서 10에 사인은 73.2도가 되고 답은 3번입니다. 10에 사인 73.2도. 이 문제도 다소 어려운 건 있죠. 근데 이론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론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수법과 호도법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값을 암기해서 대비해 주시면 되죠. 8번 정연파 교류 전류는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한 주기의 평균값.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주기의 평균값입니다. 정연파 교류하고 이러한 정연파 교류에서 한 주기라면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 주기 t라고 합니다. 주기 동안의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균 내면 얼마가 된다? 평균은 0이 되죠. 0.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 낼 때 어떻게 구해요? 한 주기가 아니고 요거 2분의 주기. 주기의 반만 고려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반만 고려해서 우리가 반만 고려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요렇게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주기의 평균값은 0이 된다. 만약에 반주기의 평균값 하면 얼마요? 반주기는 우리가 외우고 계시죠?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 VA는 파이분의 2 VM이죠. 반주기면 파이분의 2인데 한 주기는 0이 됩니다. 9번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구하는 식이 잘못된 것은입니다.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구하는 식이 잘못된 것은 일단 실효값 구하는 기본식이 뭐예요? 실효값을
뭐 전류라고 하면은 전류는 RMS라고 합니다.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루트를 씌워요. 그 다음에 t분의 1 주기로 나누고 i의 제곱 dt. 실호값을 구하는 일반 식이 이거죠. 네, 이런 식이 있고, 두 번째 실호값은 뭐다? 최대값.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최대값이 실호값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죠. 파형률이 뭐다? 평균값분의 실호값이죠. 파형률이 평균값분의 실호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평균값,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은 파이분의 2. 실호값은 루트 2분의 1이죠. 파이분의 2 vm, 루트 2분의 1 vm.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2루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호값인데, 실호값은 어떻게 된다? 실호값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 곱하기 2루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이죠? 1번, 3번, 4번 모두 맞고, 2번 파고율은 실호값분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치하고 상관없죠. 9번에 잘못된 것은 답이 2번이네요. 파고율 곱하기 평균치가 아니고 파고율과 평균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답이 틀렸습니다. 4번 요 수치 있죠. 요거 실호값은 2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인데, 2루트 2분의 파이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다? 1.111입니다. 정연파 교류에서 파형률 1.11 곱하기 평균값 하면 실호값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10번입니다. 10번. 다소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뒷장에 가면은 9장 가시면 비정연파 교류 파트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 자체가 뭐예요? 정연파가 아니죠. 정연파가 아닌 비정연파인데, 비정연파 중에서도 톱니파와 구연파가 합쳐진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가 3이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기가 3입니다. 즉, 얘 한 주기는 이렇게 한 주기, 이렇게 한 주기, 주기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이렇게 톱니파 부분이 1, 그 다음에 구연파 부분이 1이죠. 이까지가 1, 이까지도 1이고, 없는 부분이 1입니다. 그래서 전체 3초의 주기 동안 톱니파 부분 1, 구연파 부분 1, 없는 부분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최대값 10이에요. 10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야 될 수가 있습니다. 10t. 10t. 10인데 크기가 10이고요. 시간이 0일 때는 0입니다. 시간이 1일 때는 10이에요. 그러면 10t, 만약 0.5일 때 얼마나? 10 곱하기 0.5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10t, 이 최대값 곱하기 시간을 하는 것이 이 경사의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10t. 그럼 이 부분은 얼마? 이 부분은 10이죠. 10.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호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전압이라 볼게요. 전압을 실호값은 앞에서도 했지만 t분의 1에
인티그랄 VDT죠. VDT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전체 주기로 나눕니다. 전체를 다 더해서 이것을 전체를 적분을 해서 루트 안에 씌우고 루트 안에서 주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가 얼마요? 주기가 3이죠. 3분의 1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인티그랄 뭐다? 얘 제곱이죠. V제곱 DT인데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10T의 제곱 DT 하고 플러스 이 부분 뭐요? 10이라 그랬죠. 그냥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분의 1에 이 부분은 0에서 1까지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0에서 1. 이 부분은 1에서 2까지죠. 1에서 2까지. 그래서 1에서 2까지 10의 제곱 DT입니다. 지금 교재 해설에 이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요까지를 식을 세웠다면은 나머지는 계산기 풀이에 맡기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요거 잘 누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값 자체를 한번 계산기로 눌러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앞부분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운 것 톱니파입니다. 톱니파. 맞죠? 톱니파의 실효값은 얼마예요? 톱니파의 실효값은 얼마? 루트 3분의 최대값이죠. 루트 3분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전체 3개 중에서 3칸 중에서 한 칸밖에 없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효값을 구할 때는 루트 안에서 3분의 1을 합니다. 맞죠? 루트 안에서 3분의 1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3분의 1이 아니고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톱니파 부분은 얼마? 3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10. 그 다음에 구형파 부분은 어떻게 돼요? 구형파 부분은 10이죠. 구형파 부분은 최대값과 실효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10인데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3개의 구간 중에서 한 구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3분의 1인데 실효값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서 루트 3분의 1이 돼요. 루트 3분의 1. 그러면 그 값이 루트 3분의 10입니다.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할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파형이 다를 때는 루트 안에서 전체 루트 안에서 3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10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6.67이 나올 거예요. 네, 6.67. 하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효값을 구하는 정통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외운 값 있죠? 구형파의 값, 그 다음에 톱니파의 값, 톱니파의 값과 구형파의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쉬운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계산기 사용법을 좀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풀이대로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교재 방법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10번 문제가 2장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는 있죠. 답이 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숫자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만약에 이렇게도 모르겠다 저렇게도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답이라도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숫자가 안 바뀔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도저도 안 된다. 다 배우고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11번 문제. 앞에 9번에서 했었죠. 정음파 교류 전압의 실효값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는가? 실효값과 평균값의 관계입니다. 뭐라고 했다? 평균값분의 실효값은, 평균값은 파이 분의 2,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 해서 2루트 2분의 파입니다. 따라서 실효값 곱하기 어떤 값을 하면 평균값을 얻을 수가 있느냐?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2루트 2분의 파이니까 평균값은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니까 얘가 넘어오면서 뒤집어지죠.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3분의 2는 6분의 4요. 3을 곱하려면, 3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은 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3이 되고요. 얘가 뒤집어집니다. 2 곱하기 6분의 4는 가지고 4분의 6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아요. 2루트 2분의 파이가 아니고 얼마? 파이분의 2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은 11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12번.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파고율입니다. 근데 구형파죠. 구형파의 중요한 것이 뭐다? 구형파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같다는 겁니다.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이 같기 때문에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이 돼요.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네. 몇몇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가 최로 이런 전체를 좌우할 만한 그렇게 비중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물론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그 흐름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갈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맞춰야 될 쉬운 문제 꼭 맞추고요.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